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도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주거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키워드는 상생과 포용입니다. 건설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기자. 먼저 오늘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거종합계획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좀 살펴보죠. 네, 오늘 국토부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주거복지 로드맵 실천과 수요자를 위한 시장 안정 정책 추진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할 수 있는 시장 조성,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 환경 조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신 것처럼 크게 4가지를 내세웠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정책이 있습니까? 네, 눈에 띄는 정책은 네.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적 임대주택 17만 6천 호 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금 및 대출 지원,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등으로 사회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정책을 강화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규제, 매각 제한 등 등록 임대 사업자 관리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종부세, 임대소득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 연계와 전세금 반환 보증 활성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 강화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 국토부의 발표와 함께 더불어서 서울시에서도 단독주택 세입자 관련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서울시는 오늘 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네네. 이번 정책은 지난해 12월 단독주택 재건축 아현 2구역에 거주하던 고 박준경 씨가 강제 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도화선이 돼 마련됐습니다. 네.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보호 규정이 없어 세입자는 별다른 보상도 받지 못하고 속수무책 피해만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는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보상, 지원책을 마련해 적용키로 한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세입자 보호가 자칫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지나 건물 소유자, 사업자에 대해서도 당근책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실보상 비용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두 번째, 재건축 구역 내에 행복주택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타 재개발 잔여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우선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성을 높여준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업 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인데요. 더불어 공공주택의 공급이라는 주거 마련을 통해 철거 세입자의 생활까지 돌본다는 계획입니다. 네. 서울시는 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손실보상 및 용적률 인센티브 명시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조건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국토부와 서울시가 상생을 위한 주거 대책을 내놨는데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로 집 없는 서민들에게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